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문경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의 김영욱입니다. 네, 오늘은 그 18세기 철학자이기도 하고 문학자이기도 한 루소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의 김영욱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루소와는 좀 다른 루소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예, 루소의 사유계약론이라든지 에밀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루소와 다르다기보다는 그런 큰 텍스트들 말고 작은 텍스트에서 루소를 좀 보자는 생각으로 루소가 1763년에 쓴 유서를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서를 통해서 루소의 생각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루소의 해부와 삶의 진실이라는 주제인데요. 루소와 해부가 이렇게 연관이 된다는 게 좀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루소가 의학을 많이 비판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루소는 근대의학의 비판자로 유명한데요. 그 면모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에밀 1권에서 몇 단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밀은 1762년에 출판됐는데요. 루소의 오늘 살펴볼 해부의 얘기가 담긴 유서는 그 다음에 쓰였고요. 그래서 아마 긴밀한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져온 단락은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약한 몸은 영혼을 약화시킨다. 이로부터 의학의 지배력이 나온다. 의학이란 기술은 그것이 치유하겠다고 말하는 모든 병보다 인간에게 더 해롭다. 나로서는 의사들이 어떤 질병을 고친다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질병을 준다는 것은 안다. 그것은 비겁, 심약함, 경신, 죽음의 공포다. 그들은 몸을 고칠지라도 용기를 죽인다. 의사들이 시체를 걷게 만든다고 해서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이다. 이 단락에서 보면은 루소가 의학을 비판하는 이유가 아주 명확한데요. 의학은 사람들의 몸을 고칠 수는 있어도 오히려 그 몸에 대한 공포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용기와 삶에 대한 의지를 꺾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도덕성을 제거하는 그런 기술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연관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런 비판, 사람들에게 용기를 꺾는 이것이 루소가 볼 때 그 당시에 그 정치 체제, 왕국들이 있는 그 왕에 의해서 다스리는 그런 정치 체제에서 사람들이 겪는 문제와 유비를 이루거든요. 그 왕이 억압적인데 의사도 이제 환자에 대해서 되게 억압적으로 이제 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의사 앞에 환자는 왕 앞에 신민과 같은 입장이다. 제가 다음에 가져온 맥락은요. 문단은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의학이 유행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것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자신을 보존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는 한가하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의 오락이다. 그들이 불행히도 불멸의 존재로 태어났다면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었으리라. 잃을까 두려워할 일이 없는 삶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런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의사는 그들을 협박함으로써 아첨하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쾌락을 매일 제공한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쾌락이다. 네, 여기서 루소의 의학 비판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 근대 사회에서 유한 계급이 점점 늘어나고 우리가 보통 지금은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삶에 대한 권태와 허물을 느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의학이 유행했다는 거죠. 예, 유행하고 위안을 줬다. 근데 지금 상황과도 약간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의료용을 활용해서 자주 그것이 의료 쇼핑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루소가 볼 때는 이 의학이라는 게 부자들의 라이프 스타일로서 하나의 그 오락거리로서 그렇게 소비되는 그런 세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단락인데요. 이것도 간단히 읽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의학의 유용성과 진리의 탐구에 대해 같은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관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똑같이 환자를 치료하면 그를 회복시킨다고, 진리를 탐구하면 그것을 발견한다고 가정한다. 그들은 의사가 수행하는 치유의 이득을 그가 살해하는 환자 100명의 죽음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된 진리 하나를 그와 동시에 나타나는 오류들의 피해와 비교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법을 안다면 결코 거짓에게 속지 않을 것이고, 자연에 반하여 치유하길 원하지 않는 법을 안다면 결코 의사 손에 죽지 않을 것이다. 네, 여기서는 요즘 현대인들이 볼 때는 납득하기 힘든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 18세기 의학이 지금 관점에서 볼 땐 굉장히 후진적이었기 때문에 위험하죠. 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예, 일례로 세균이라는 게 의학적으로 이제 규명된 게 19세기 중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수술이라는 거는 사실 그런 세균 감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막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죽었겠죠, 실제로 치료를 하려다가. 근데 루소가 여기서 재밌는 거는 단지 의학이 후진적이다 이런 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의학의 이 피해가 철학자들이 사회에 끼치는 피해와 되게 유사하다. 진리 하나를 찾겠다고 수많은 오류를 생산해내는 것. 이게 이제 의사들이 사람 한 명 살리겠다고 사실은 100명, 200명을 죽인다. 그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동시에 이제 양쪽을 다 예. 비판하는 거죠. 잘못된 철학이 인간에게 끼치는 피해, 예. 그거까지. 예. 그래서 루소에게는 의학이 살리는 기술이 아니라 결국엔 죽이는 기술인데요. 이 죽이는 기술이라고 할 때 제가 방금 세 단락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는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고 정치적으로 굴종적이게 만드는 그런 도덕 정치적인 죽음을 뜻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부유한 계급의 오락거리로 사용되는 그런 아주 허무주의적인 그런 죽음을 뜻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철학적 진리, 인식론. 네, 그런 인식론적인 죽음을 뜻하기도 하고, 이 의학 비판이 그래서 다른 루소의 이런 비판들하고 문명 비판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유비를 이룬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의학을 비판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초반에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유서를 하나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고, 그 유서의 주된 내용이 의학 발전을 위해서 시신을 기증하겠다. 예, 의학을 비판했는데 의학 발전을 위해서 내 시신을 써라. 왜 그랬을까요?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예,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의학을 싫어하고 비판했던 사람이 이 1763년에 쓴 유서에서는, 제가 이제 날짜를 굳이 연도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 당시에는 유서를 여러 번 쓰거든요. 맞아요. 때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번 쓰는데, 이제 63년이라는 연도를 강조한 이유를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긴 할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 유서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내용이 나이가 죽으면 의학 발전을 위해서 나의 시신을 기증하겠다. 이 점을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럴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이 유서를 쓸 당시에 루소의 어떤 상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62년에 에밀이나 사회계약론, 그리고 그 조금 전에 신 엘로이즈, 이런 루소의 대표작들이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근데 루소는 이 책들을 내면서 자기가 이 책을 쓰면 사회가 굉장히 반겨줄 것이고 자기의 그 철학에 다 감동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철학을 읽고 감동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큰 기대를 품었는데 막상 책이 나오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고 이거는 반사회적인 책이다. 막 불태우고 화형식을 막 하거든요. 그래서 루소가 놀라서 62년에 그런 파문이 있은 후에 이제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서를 쓸 당시 63년은 루소가 62년부터 65년까지 그 스위스의 모티에라는 곳에 체류를 하게 돼요. 그러고 있을 때고, 그리고 이때 이제 루소가 어떤 기획을 이제 고안을 하냐면 루소의 유명한 고백과 같은 자서전들. 그래서 루소가 자기 자신을 좀 변호를 해야겠다. 사람들이 내 생각을 너무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시 루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얘는 되게 방탕하다, 혹은 반종교적이다, 반사회적이다, 인간이 못됐다.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했어요. 예, 매장을 당해서 루소가 그래서 자기의 인생과 생각을 변호하기 위한 기획들을
구상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쓰여진 유서라는 거를 제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럼 이제 이 유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쓰여진 시기는 63년 1월경이라고 거기 본인이 써놨고요. 그리고 굉장히 짧은 유서거든요. 본문은 5문단밖에 되지 않고 근데 부록으로 8문단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문단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요. 제가 잠깐 처음 시작 부분을 읽을 텐데요. 나는 지금껏 살았던 것처럼 가난하게 죽기를 희망한다. 이 약간의 것도 나의 것은 아니다. 나는 내가 한 약속들과 감사의 법칙에 따라 그것을 처분해야 한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실제로 가난하게 죽었어요. 네,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예, 유서대로 죽긴 했는데. 네. 네. 그래서 이 가난한 죽음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루소가 사회계약론이나 에밀이나 이런 데서 자기 자신을 혹은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청렴한 시민이자 철학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형상화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유서의 내용은 내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뒤로 꿍꿍이가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사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유서에서도 보통은 그때 이제 남은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 아무것도 말할 게 없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청렴한지 이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또한 제가 방금 읽었던 두 번째 문장에서 약속들과 감사의 법칙을 내가 따라서 내 모든 재산을 처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얼마나 도덕적인지, 얼마나 사람들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걸 알고 그거에 따라서 내 마지막 그 의지를 표명하려고 하는지 이런 거를 강조를 합니다. 근데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은 종류의 다른 모든 질환과 너무나 달라서 루소가 자기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환부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까닭에 나는 가능하다면 유능한 사람들이 내 몸을 열어보길 희망하며 여기에 내 병의 본성에 대한 노트를 첨부하여 그들의 작업을 지도할 것이다. 지금 이 유서를 보면 루소는 뭔가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다는 거죠. 예. 이것도 루소가 무슨 병에 걸렸느냐 하는 거는 논의의 여지가 많은데요. 아무튼 루소는 젊었을 때부터 나는 몸에 병이 많아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걱정을 지금으로 치면 이제 심기증 같은 거. 자기 몸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는. 아무튼 이 유서에 보면은 나는 병이 있고 이게 근데 특이한 병이다. 그래서 내가 의학 발전을 위해서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내 몸을 의사들이 해부를 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하고 그때 쓸 그런 노트 같은 거, 내 몸에 대한 기록을 내가 남길 테니까 이걸 좀 잘 봐달라. 이렇게 하면서 본문이 끝납니다. 이게 지금으로 치면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18세기에는 누군가가 자기 몸을 의학 발전을 위해서 시신기증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 행동이었거든요. 사실 지금도 네. 빈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그래도 좀 드문 일은 아닌데 네. 이때는 그 종교적인 그 생각들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몸을 다 파헤쳐 놓으면 나중에 맞아요. 부활을 하거나 할 때 절대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꺼리는데 그래서 이제 해부학이 17, 18세기에 굉장히 발달하거든요. 근데 이때 해부학의 문제가 뭐냐면 그 해부할 시신을 구할 수가 없어서 실제로 막 무덤에서 몰래 파내고 의사들이 그런 식으로 해부를 할 때입니다. 혹은 이제 사형을 당하면 사형수 시신을 바로 이제 해부학으로 이용하고 해부를 하거나 이럴 텐데 아무튼 루소가 자기 시신을 기증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자기가 밝히고 있어요. 뭐냐면 공익을 위해서 내가 루소 표현으로는 내가 가진 약간의 것이 이거밖에 없다. 내 몸뚱아리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마지막으로 내놓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자기가 가난하게 살았고 자기가 죽을 때 내가 빚진 것을 다 갚고 죽겠다. 이런 의지와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거죠. 나는 가난해서 가진 게 몸밖에 없고 내가 사회에 많은 것을 빚졌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이라도 바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일관되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렇게 중요한 책들을 썼지만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철학적으로 실패한 것 같고 이런 속에서 굉장히 절망한 상태에서 자기의 죽음을 상상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 또 여기서 보면 루소가 단지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사람들이 욕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유서에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